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손익계산서가 뭐라고 했죠? 손익계산서. 네, 손익,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합쳐서 우리 회사에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났냐, 나쁜 일이 일어났냐, 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성적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좋은 일과 나쁜 일 뭐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하고 뭐 이익과 매출 이런 다소 어려운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사례를 통해 손익계산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포르쉐를 뭐 어떤 법인이 있는데 뭐 자동차 개조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 1월에 포르쉐를 2억에 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구해와서 연봉 1억을 주고 모셔왔어요. 10개월 동안 차량 개조를 시켰어요. 네, 좀 겁나 닦아서 네, 멋있는 차량을 만들었고,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너 할 일 없네. 그동안 어디 가서 이것 좀 팔아봐. 영업을 시켰어요. 뭐 전단지를 돌리든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드디어 개조한 포르쉐를 4억에 팔았어요. 자, 이 사람의 손익은 얼마일까요? 시작. 네, 뭐 어렵지 않죠. 더하기 4억 벌고 2억에 1억 썼으니 3억 썼죠. 1억을 번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1억을 벌고 뭐 마지막에 이건 예외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회사 사무실 땅값이 10억 올랐다고 칩시다. 네, 네, 허무한 현실이죠. 네, 실제로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부동산 값이 더 많이 올라서 정말 이거 참 미래 애들은 어떻게 살까 싶은데 네, 잠깐 사설이 길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영업 활동으로 1억을 벌고 사무실 땅값으로 10억을 벌어서 총 11억을 번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네, 잘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따르면 좋은 일, 파는 거, 매출 얼마에 팔았죠? 포르쉐를 4억에 팔았어요. 네, 그런데 4억에 팔았는데 비용이 뭐뭐 들었죠? 전문가를 구하는데 인건비가 1억이 들고 이 포르쉐를 사는데 2억이 들었어요. 3억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의 결과로 얻은 수익이 1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영업이익이란 단어를 강조해서 드리는데 이 이익이 사실 진짜 배기 이익이에요. 네. 이 이익이 진짜 배기 이익입니다. 밸류에이션이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결국 회사들이 보는 건 이 영업이익이에요. 이 뒷단에 뭐 세금도 있긴 하지만 세금은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상한 점이 많죠. 이 회사가 결국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결국 보는 거예요. 뭐 뽀록으로 갑자기 발생한 뭐 외환산 이익이라던가 뭐 부동산을 뭐 팔았네, 뭐 주식을 팔았네 이런 이익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이익은 이 영업이익 1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매출 4억에 인건비, 재료비가 나가서 영업이익 1억 발생했어요. 참 쉽죠, 여기까지. 뭐 조금 어렵게 하자면 법인세, 우리도 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한 22%에서 뭐 많게는 24%뭐 그 이상 뭐 지방세도 붙고 막 복잡한데 일단은 20%라고 볼게요. 법인세 0.2억을 내서 이제 최종적인 단기 순이익이 0.8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땅값이 10억 올랐다고 했죠. 땅값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좋은 일은 이익이고 매출인데 어떤 이익은 여기에 넣지 마라라고 정해진 이익들이 있어요. 네, 뭐 일일이 열거하긴 아직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서 일단 땅값이 오른 것만 사례로 넣었는데 뭐 그런 거를 기타 포괄 손익 혹은 좀 어려운 말로 OCI, OCI라고도 합니다. 네, 기타 포괄 손익. 예, 조금 어려운 개념. 네, 참 어감이 안 좋죠.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0.8억이 났는데 땅값 오른 20억 때문에 결국 총 벌어들인 건 10.8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쉽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회사가 판 거고요. 비용을 빼서 진짜 번 거. 네, 법인세 같은 거나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뽀록성 비용 이익을 다 더한 게 단기 순이익,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고요. 그 밖에 단기 순이익에는 포함시키지 마. 이거는 좀 특별한 거니까라고 포함된 것들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10억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다트를 통해서 뭐 아무 회사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이시나?
네.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출입니다. 네. 매출이 3개월 동안 1분기 보고서예요. 3개월 동안 308억이 발생했군요. 매출이요. 비용은 뭐 영업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비용들입니다. 여기 지금 연결 재무제표만 보는데 주석에 가면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기타 수익 비용 뭐 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2억이었죠. 그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외에 뭐 자잘한 비용에서 결국 당기순이익이 79억이었다. 당기순이익이 72억이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나오기 전에 약간 낯익은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한번 쪼개놉니다. 이 중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기속될 당기순이익은 뭐고 비지배 지분에 기속될 당기순이익은 뭐다 이렇게 쪼개놓는데 요거까지 설명하려면은 제가 뭐 고급회계 연결 연결 정산 뭐 연결 조정 붕괴 뭐 이런 거 설명해야 돼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9억이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게 위메이드라는 회사인데 위메이드를 산 여러분이 봐야 될 주식의 순이익은 90억이다. 네, 실제로 이렇다. 이 회사의 소유주,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소유주가 되겠죠? 소액 주주로요. 네, 그 사람에게 귀속될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 요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주라면은 이 순이익만 위주로 보시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단기 순이익이 있었고 기타 포괄손익이 나온다고 했죠. 네, 여기 기타 포괄손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 79억이고 기타 포괄손익이 27억이어서 총 포괄손익이 이렇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설명드린 대로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타 포괄손익이 2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포괄손익도 둘로 나눕니다.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거를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는 거를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사실 지금 단계에서 깊게 짚고 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런 회사보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IFRS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쓰게 하고 있는데 하나가 제가 설명드린 이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겁니다. 네, 이거는 뭔지 좀 보시죠. 네, 요거 이렇게 돼 있네. 네. 자, 여러분 인건비가 1억 들고 재료비 2억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포르쉐를 2억에 사서 2억에 사긴 했지만 이 포르쉐를 개조하는데 1억짜리 사람을 불러서 10개월 동안 근무를 시켰어. 그럼 이 포르쉐는 2억이 아니라 2억 더하기 1억 곱하기 12분의 10인 거야. 그죠? 네, 이해되시죠? 내가 이 포르쉐가 이만큼 돈 주고 사는데 이만큼 돈을 더 들였어. 인건비를 붙였어. 그래서 이 포르쉐 가격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의 판 가격은 이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렇게 적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 안에 뭐 광고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누세요. 그 판 물건의 네가 얼마짜리 물건을 팔았니가 이거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 무슨 일을 했니가 이거예요. 판매 관리비라는 건데 줄여서 판관비라고 부릅니다. 네, 너 얼마짜리 물건 팔았니? 나 2억짜리 판 건 줄 알았지? 사실은 2억에다가 사람도 녹였어. 1억짜리 고용해가지고 달달 닦아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래서 인건비 여기 좀 붙였어. 그래서 내가 판 건 2.8억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 매출원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팔기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을 했어. 홍보를 2개월 동안 뭐 명함 돌리고 장난 아니었어. 그 비용을 따지면 여기는 1억
1억 곱하기 네, 0. 이렇게 됐네. 1억 원짜리 사람을 구해서 2개월 동안 영업을 시켰어.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0.2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같은 돈으로 계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맘대로 쓰세요 라고 IFRS는 말하고 있습니다. 뒤는 똑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온 회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보시죠. 네. 나 보면은 매출 있어. 매출원가는 얼마고 판매 관리비는 얼마야.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다른 게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당기순이익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네. 이것도 IFRS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기순이익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여기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하나 둘로 쪼개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갈지, 하나로 가서 당기순이익부터 기타 포괄손익까지 하나의 표에 다 보여줄지, 아니면 한번 당기순이익에서 끊고 그 다음에 다른 표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따로 보여줄지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끊을까 아니면 하나로 표현할까,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동안 회사마다 조금 표가 달라 보이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손익계산서를 난 좀 볼 줄 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기서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